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백신 4차 접종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는 미국인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새로운 순간에 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시의회가 실내 공공장소와 대형 이벤트 참석 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 제시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 카운티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매달 기본적인 생활비를 무상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렌트 비전 프로그램은 오늘 마감됩니다. 웹사이트 housing.ca.gov를 통해서 오늘까지 밀린 렌트 비용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6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LA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리 카루소가 타운을 방문했습니다.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LA시를 보다 안전하고 비즈니스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14,000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서 하루 최고 1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출 소식에 브렌트유는 $4 이상, 서부 텍사스 원유는 $5 이상 하락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우호국 구매자들이 러시아 가스 구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하는 대통령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오늘 화상으로 재개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아카데미 윌 스미스 논란 이후 처음으로 코미디 클럽의 모습을 드러낸 크리스 락이 공연 도중 윌 스미스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아카데미는 현재 윌 스미스 징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세계적인 액션 스타인 브루스 윌리스가 실어증 진단을 받고 배우 활동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가족들은 SNS 통해서 브루스 윌리스가 건강상 문제를 겪고 최근에 실어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인수위원회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대표 선임 문제를 두고 인수위가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하자 청와대는 자리에 눈독을 들인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NBA 시즌 종료를 10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동부전은 역대 가장 치열한 순위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위는 마이애미로 1위부터 6위까지 승차는 4게임 반차입니다.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코스타리카와의 월드컵 조별 예상 경기에서 0대2로 패했지만 조 3위를 지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12.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2022년 1분기가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아, 세월 참 빠르네 라고 늘 똑같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LA시의회가 어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 해제 안건을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릭 가세트 LA시장이 서명을 받으면 즉시 효력이 발효되어 있는데 에릭 가세트 LA시장은 오늘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LA시를 포함해 LA 카운티 전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 조치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보건국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며 마스크 착용 권장한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50세 이상의 경우 2차 부스터샷 접종도 권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LA시는 식당과 체육관, 쇼핑몰 등 실내 업소 입장 시 12세 이상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이 폐지안과 관련해서 어제 표결을 거쳐 최종 13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LA 제11지구 시의원인 마이크 보니 시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마이크 보니는 여전히 코로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강조했지만 이미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식품의약국 FDA가 50세 이상 성인에 대해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접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가 더는 미국인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새로운 순간에 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말 공개적으로 3차 추가 접종을 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FDA가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한 직후 접종에 나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에 앞서 연설을 통해 미국이 새로운 순간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대유행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가 미국인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We're now in a new moment in this pandemic. It does not mean that COVID-19 is over. It means that COVID-19 no longer controls our lives. 다만 코로나19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사와 백신 접종,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것들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의회에 관련 예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Just as we've reached the critical turning point in this fight, Congress has to provide the funding America needs to continue to fight COVID-19.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백신 접종과 검사, 치료, 마스크 등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돕기 위해 통합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확진자는 하루 3만 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각 지방정부는 앞다퉈 관련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CDC는 특히 크루즈선 여행에 대해 지난해 말 가장 높은 4단계까지 올렸던 위험 경보를 이번에 아예 해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LA 통합교육부의 학생 절반 가까이가 결석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요청에서 기록을 받아본 LA타임즈는 2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만성적으로 결석을 하고 있어 전체 만성적 결석률은 46%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전체 학년도의 최소 9% 수업일을 결석했다는 뜻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 팬데믹 전이었던 LA 통합교육부의 결석률은 평균 19%로 이미 높은 편이었는데 46%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흑인 학생의 만성적 결석률은 57%, 라티노 학생은 49%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숙하는 학생들의 만성적인 결석률은 68%에 달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알베르토 베알로 교육감은 학생이 등교하지 않으면 그 학생이 배우지 못할 것이라며 결석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교육부 장관이 오늘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합니다. 미국의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을 찾아서 이 투어를 하며 이틀간의 LA 카운티 방문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 투어에는 에릭 가세트 LA 시장과 LA 통합교육부 알베르토 카바로 교육감도 함께합니다. 이들은 투어를 통해서
이 LA 통합교육부가 미국 구조계획 자금을 비롯해 학생들이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을 하고 또 학생들의 학업을 돕는 팬데믹 교육기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학부모들과 함께 팬데믹에 의해서 불거지고 있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토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엔데믹으로 이행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월스트리트저널이 했습니다. 미국, 영국에서 기록된 정점보다 3배나 많은 인구 대비 하루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확산 통제 조처가 중단됐다라는 것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택은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불가피한 조처가 아니라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위험한 전염병 범주에서 하향 조정한다는 새 목표를 앞두고 한국의 보건체계의 신뢰와 인구 집단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해설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성을 1급에서 그 아래 단계인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역, 수두, 결핵 등이 2급 이하로 강등돼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당국은 국민과 의료진,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긍정적으로 판단되면 확산세를 고려해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 교수는 한국이 엔데믹으로 가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전망의 근거에 대해서 한국은 성인의 백신 접종률이 96%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공중보건체계의 신뢰가 높고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적합한 수단까지 갖추고 있는 훌륭한 국가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염과 중증 예방을 위한 백신 보급, 중환자 치료를 위한 안정적인 보건체계, 새로운 팬데믹 발생을 대비한 검사, 추적, 격리 등 대응 체계는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낮은 치명률을 고려할 때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의 충격을 선방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0.18%지만 60세 미만의 경우 0%에 가깝다며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명률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전략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한국의 법무부가 무사증 입국 외국인 대상의 전자여행 허가 ETA 제도를 4월 1일부터 96개 국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9월부터 미국 등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고 이번에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46개 국가가 추가됐습니다. KETA를 받으면 한국 입국 시 입국 신고서 제출 면제와 전용 입국 14대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전자 여행 허가 KETA 신청 대상 국가 국민이라면 사전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을 하고 신청 건수 증가로 심사 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까지는 신청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자, 오늘 남가주 가솔린 가격 볼까요? LA 카운티 갤런당 $6 3.8센트입니다. 어제보다 1.9센트가 하락했습니다.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오렌지 카운티도 마찬가지로 하락세에 들어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갤런당 $5 99.4센트입니다. 6달러대에서 5달러대로 하락했습니다. 1.8센트밖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6달러대가 주는 느낌과 5달러대가 주는 느낌이 좀 이렇게 다르네요. 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 평균가 오늘 갤런당 $5 99.4센트로 2년여 만에 하루 감소폭 1.8센트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 내림세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치솟은 연료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략 비축률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제유가가 $4 이상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하루 100만 배럴씩 몇 개월에 걸쳐서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총 방출량은 최대 1억 8천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미국이 최대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을 저울질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와 관련된 계획을 발표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축류 방출은 6개월 사이 세 번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방출이 50년 가까운 전략 비축류 역사상 최대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3월 31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현재 남가주 하늘 짙은 구름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안개비가 지나는 곳도 있었지만 조금씩 거치면서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각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떨어져서 이번 주 중 가장 서늘한 날씨 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내일 낮 기온은 4,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역시 비슷한 기온이 유지되면서 이번 주말까지 당분간은 대체로 서늘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8도, 5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8도, 52도, 해안 지역은 62도, 54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3도, 낮 최고 기온은 59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형사처벌 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하는 사적 형벌, 이 린치를 증오범죄를 규정하고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하는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이 에메티란티 린칭 법안에 서명하면서 린치는 모든 미국인이 미국의 구성원이며 동등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완전한 테러다라고 바이든 대통령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종적 증오는 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되는 문제라며 증오는 숨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 법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린치를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인종차별 또는 편견에 근거한 범죄를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인권 및 소수단체들은 법안 서명을 환영하면서 이 법이 인종차별에 기반을 둔 증오범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1955년 백인에게 린치를 당해 숨진 시카고 흑인 10대 소년 에멧 틸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전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소위 묻지마 폭행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범죄 통계 분석인 매체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해 한인타운에서 단순 폭행 범죄가 604건 발생해 LA에서 단순 폭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4위로 꼽혔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LA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0건에서 1500건의 단순 폭행과 구타 사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 범죄는 손과 발 등의 완력을 사용한 폭력 행위가 해당되고 막대기 같은 가벼운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그리고 언어 폭력이나 협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올해 수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PD 올림픽 경찰서는 최근 한인타운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닦아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오늘 마감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신청이 마감되는 것인데요.
2020년 4월부터 올 3월 31일 오늘까지 밀린 렌트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housing.ca.gov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보도해드렸기 때문에 저희 라디오 서울 많이 예청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분들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주위에 안 하신 분들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렌트비 지원 보조 프로그램 해당 가구는 연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로 1인 가구 66,250달러, 2인 가구 75,700달러, 3인 85,000, 4인 94,600달러 이하의 가정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매달 기본적인 생활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의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신청자 접수에 들어갑니다. LA 한인회가 이 한인들의 신청을 돕게 됩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년 동안에 걸쳐 한 가구당 매달 $1,000의 생활비를 무상 지급하는 LA 카운티의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브리드가 31일부터 신청자 접수에 들어갑니다. 자격 대상은 18세 이상의 LA 카운티 주민으로 싱글은 연소득 $56,000 미만, 2인 가구는 연소득 $76,800 미만, 3인 가구는 연소득 $86,400 미만, 4인 가족은 연소득 $96,000 미만인 가구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입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4월 13일에 마감됩니다. LA 한인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LA 한인회관에서 한인들의 프로그램 신청을 돕습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입니다. 이게 일종의 설문조사예요. 신청서 자체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어떤 해당되는 각 가정에 첨부를 3년 동안 지원했을 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일종의 그런 연구조사에 참여하는 게 신청서 과정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질문이 약 100여 개 정도? 그거에 대해서 답을 다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도와드리는데 아마 저희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월, 화, 수 동안 돕게 됐는데 저희가 한글 자료를 오전 중에 한인의 웹사이트에 띄워놓게 되니까 그걸 보시면서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시는 순서대로 선착순대로 저희가 돕게 되고요. 오실 때 특별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본인 아이디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한글 신청서 내용이 올라갈 테니까 거기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시거나 답을 해갖고 오시면 신청하는 데 훨씬 빠릅니다. 카운티 정부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신청 자격 여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한인타운을 포함해 많은 지역이 수혜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breed.lacounty.gov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213-342-1003번으로 하면 됩니다.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접수 기간 내에만 신청이 이루어지면 고려 대상이 되며 선착순이 아닙니다. 보조금은 아무 조건 없이 제공되며 참가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네, LA 카운티 브레이드 프로그램은 지금 설문조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청 과정이 그런 특별한 서류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소득 프로그램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미디언 레벨에 가까운 인컴이기 때문에 웬만큼 일하시는 정도 된다면 월급 받는 분들이라면 다 해당된다고 봐도 됩니다.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번 프로그램 놓치지 마시고 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펜실베니아 대학 보장소득연구센터가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카운티 정부들은 수혜 주민들에게 매달 데비카드를 통해 생활비 $1,000를 지급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자, 이제 시장 선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는 6월 7일 LA 시장 중간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잔리 시의원과 데이빗 뉴 전 시의원이 시장 후보 중 한 명인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히스토릭 파크에서 열린 아시안 리더 조 부스카이노 지지 기자회견에 가장 핵심 인물로 참석해 공식 지지를 표명하고 한인 및 아시안 커뮤니티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함께해 왔으며 LA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후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잔리 시의원은 매일 시의회에서 오늘 내일뿐 아니라 5년 10년 뒤 주민과 도시에 미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로 부스카이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데이빗 뉴 전 시의원은 부스카이노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알고 함께 해왔다며 평창올림픽 결의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 커뮤니티 행사, 기념일 등에 늘 관여해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잔리 시의원과 데이빗 류 전 시의원 외에도 5명의 아시안 커뮤니티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LA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억만장자 개발업자 릭 카루소 후보가 어제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LA시를 한인들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또 비즈니스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시장에 출마하는 억만장자 개발업자 릭 카루소 후보가 30일 LA 한인회를 방문해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릭 카루소 후보는 시장이 되면 LA 시내의 불안한 치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스몰 비즈니스들 지원, 그리고 심각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위원회에서 커미셔너직을 역임하고 부동산 회사를 운영한 경험을 들어 자신은 비즈니스 운영은 물론 정부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리더임을 강조했습니다. 카루소 후보는 시내 불안한 치안을 위해 경찰 인력들을 증원하는 한편 경찰국에 투입되는 예산도 대폭 늘리겠다며 구멍이 뚫린 시내 치안 강화를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We have crime that is spiking out of control, yet there's 500 less officers on the street. So I'm taking the authorized number that's budgeted and adding 1,500 to it. 최근 남가주 일대의 상점들을 겨냥해 스매시 앤 그랩 스타일의 강도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관용도 보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비즈니스에 걸려 있는데 비즈니스에 피해를 입히는 강절도 사건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People are working hard every day to pay their rent, put food on the table, pay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their health care, open their doors. When there's a smash and grab for a small business, who do they turn to for help? 또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당선된다면 취임 첫날부터 비상사태를 선언해 3만 명의 노숙자들이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 쉘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건설에 관한 규제도 완화해 노숙자를 위한 저렴한 아파트를 증축해 이들의 정착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My plan is pretty comprehensive, but it's also simple. I believe in practical solutions for complicated problems. It starts day one,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LA 시내에 4만 4천 명의 노숙자들이 있는 상황만으로 현재 시가 비상사태에 직면한 것이라며 종합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릭 카루소 후보는 USC에서 학사, 페퍼다임 법대에서 박사학위 수료 후 1987년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어 시내 랜드마크인 더 그로브와 글렌데이 아메리카나 등 남가주 곳곳에 호화 건물을 올린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LA 시장 선거의 예선은 올해 6월 7일에 진행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헐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가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초유의 폭행 사건을 일으킨 뒤에 주최 측에게 퇴장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영화예술 아카데미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당시 상황을 공개한 것입니다. 아카데미 이사회는 회의를 열고 스미스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습니다. 스미스의 폭행은 참석자가 직접 목격했고 TV를 통해 생중계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징계에는 회원 자격 정지와 제명, 기타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수위는 다음 달 18일 열릴 이사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스미스에게는 징계에 앞서서 답변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헐리우드 영화계의 윌 스미스 비판 상당히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윌 스미스로부터 폭행을 당해 가장 핫한 인물로 떠오른 코미디언 크리스 락은 공연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보스턴을 시작으로 월드와이드 스탠드업 코미디 투어에 나선 것입니다. 한편 어젯밤 시작된 크리스 락의 공연은 윌 스미스 폭행이 일어난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 첫 무대였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어제 공연을 통해 아카데미 시상식에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연을 시작하는 인사를 통해서 잠깐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자신도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다며 마음이 정리가 되면 공연 내용에 이번 일을 덧붙여 말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크리스 락의 한 지인은 이번 일과 관련해 크리스 락이 윌 스미스를 고소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소송설에 대해 일축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타임은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의 BTS 도움을 받아 음악 비즈니스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팝의 최강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해에도 100대 기업에 선정됐고 올해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타임은 하이브가 BTS를 발굴한 소규모 아티스트 인큐베이터에서 디즈니처럼 지식재산권을 갖춘 전천후 사업체로 성장했다라고 평가하고 표지에 방시혁 대표를 포함해 BTS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헐리우드의 액션 스타인 브루스 윌리스가 어제 실어증 진단을 받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윌리스의 가족은 인스타그램에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브루스가 건강상 문제를 겪었고 최근에 실어증 진단을 받았다며 이것이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성명에는 윌리스의 아내인 에마 해밍 윌리스와 전 부인인 데미 무어 그리고 그의 5자녀가 서명을 했습니다. AP통신은 실어증은 일반적으로 뇌졸중이나 머리 부상 때문에 생기지만 느리게 자라는 뇌종양이나 퇴행성 질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연예가 소식 나온 김에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우 현빈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또 배우 손예진 씨 좋아하는 사람들 또 엄청 많으시죠. 결혼했습니다. YTN입니다. 82년생 동갑내기 스타 현빈과 손예진 씨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 에스톤 하우스에서 양가 부모와 지인들만 초대한 가운데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철저한 보안 속에 열렸고 예식에 앞선 간단한 회견이나 포토타임 모두 생략됐습니다. 배우 장동건이 축사를 하고 거미와 김범수가 축가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영화 협상에서 처음으로 함께 연기했고 이듬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만나 극적으로 사랑을 이루는 로맨스 연기를 펼쳤습니다. 사랑의 안착으로 결실을 맺은 연애는 이 드라마가 인기리에 종영되고 한 달 뒤인 2020년 3월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교제 사실을 전격 공개했고 지난달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에스톤 하우스는 호텔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 그동안 심은하, 김희선, 배용준, 지성, 이보영 등 스타들이 이곳에서 조용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베트로 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가 또다시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아침 지난 2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은 물론 1982년 1월 이후 최대폭 상승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도 전년 동월보다 5.4%가 올라 1983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근원 지수는 연준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 번의 금리를 0.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통화 긴축 선호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졌다는 이번 결과가 물가 상승 압력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연준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미국 기업들이 1950년 이후 가장 높은 이익률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어제 발표한 자료 결과 작년에 미국 기업 이익은 전년보다 35%가 급증한 것입니다. 이처럼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정부가 가구에 뿌린 현금 덕분에 수요가 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지난해 분기마다 평균 이익률, 즉 마진율이 13%가 넘었는데 이것은 지난 70여 년간의 유례 없던 일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동자들에게도 역시 좋은 한 해였습니다. 미국 기업의 직원 보수가 11%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도 미 국민소득에서 노동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비금융기업 이익률은 지난해 2분기 15%로 정점을 찍었다가 다소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같은 높은 이익률은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인플레이션 급등의 한 요인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0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주보다 1만 4천 건이 증가한 수치로 전문가 전망치보다 상회했습니다. 실업상 청구 건수가 예상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확진자 감소와 저축액 감소, 인플레이션 심화가 맞물려 일자리를 구하는 미국인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흑인 연방대법관 지명자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에 대한 연방의회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혀 인준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인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이탈표가 생기면서 공화당 지도력의 상치기가 난 반면에 백악관과 민주당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소정 콜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어제 성명에서 잭슨 후보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을 검토하고 청문회 증언을 지켜봤으며 두 번 직접 만난 후 그가 대법관으로 일할 경험과 자질, 진실성을 갖추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여권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하는 것을 공식 도입했습니다. 국무부는 트랜스젠더의 날인 오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4월 11일부터 여권 신청서에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 젠더 X를 추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젠더 X는 non-binary나 간성, 성별 구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국무부는 내년부터 여권 이외의 다른 서류에도 젠더 X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X젠더는 성별 구분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된다며 이 같은 정의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6월 여권 신청 시 남성과 여성 구분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들이 선택한 것이 다른 신분증명서에 표기된 것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의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향후 여권 및 해외 출생증명 등의 제3의 성을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놓고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일부 주에서는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플로리다를 비롯한 일부 보수 성향주에서는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입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이 오늘 화상으로 재개됩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백악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다는 자체 정보 판단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5차 평화협상을 가진 데 이어 화상으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립화 방안을 제시하고 러시아가 공격 축소를 약속하며 기대를 키웠지만 협상 전망은 밝지 않아 보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말만 할 뿐 평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돈바스 지역에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말이 아닌 전쟁터에서의 실제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1m의 영토라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모들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believe that Putin is being misinformed by his advisors about how badly the Russian military is performing and how the Russian economy is being crippled by sanctions because his senior advisors are too afraid to tell him the truth. 또 푸틴 대통령도 군의 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 군 지휘부와 지속적인 긴장 관계에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전쟁이 러시아를 장기적으로 더 약화시키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적 실수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우호국 구매자들이 4월부터 내는 러시아 가스 구매 대금을 러시아 통화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회의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러시아에게 비우호적인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은행에 가스 대금 결제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좌들에서 가스 대금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비우호국 출신 구매자들이 새로운 결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스 공급 계약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합의된 규모와 가격에 따라 가스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루블화 결제 조건은 비우호국에 등록된 모든 가스 구매 기업들과의 계약에 적용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은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 가스프롬이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PNG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이 공개한 대통령령 전문에 따르면 외국 구매자는 가스 대금을 반드시 루블화로 송금해야 하는 것은 사실 또 아닙니다. 먼저 지정 러시아 은행에 외화로 송금해 이를 루블화로 환전한 뒤 결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이 공시한 결제 방식에 따르면 전권을 위임받은 가스프롬의 금융자회사 가스프롬방크가 먼저 외국 가스 구매자들의 신청으로 가스대금 결제를 위한 특별 루블화 계좌와 특별 외화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특별 외화 계좌로 외환을 송금하고 전권은행인 가스프롬방크가 이 외화를 모스크바 외환시장에서 루블화로 환전한 뒤 특별 루블화 계좌로 입금해 러시아 공급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죠. 가장 중요한 건 루블화 가치 때문에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라디오톨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FIFA 랭킹 29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좀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랍에미레이트한테 패한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달에 치른 두 차례 A매치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한국 대표팀 이란에겐 이겼고 아랍에미레이트에게는 패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다행히 이 29위 FIFA 랭킹 29위를 차지하면서 내일 열리는 월드컵 본선 조추첨 3번 포트에 배정됐습니다. FIFA는 세계 랭킹에 따라 1번 포트부터 4번 포트까지 8개국씩 분류해 진행됩니다. 1번 포트는 카타르 개최국이죠. 개최국 카타르와 함께 브라질, 벨기에, 프랑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축구 강국 세계 랭킹 1위부터 8위까지의 강국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세계 랭킹 2위였던 브라질은 부동의 1위였던 벨기에를 끌어내리고 선두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포트에는 멕시코,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우루과이, 스위스, 미국, 크로아티아가 속해 있습니다. 한국은 세네갈, 이란, 일본, 모로코, 세르비아, 폴란드, 튀니지와 3번 포트에 묶여 있습니다. 4번 포트는 카메론, 캐나다, 에콰도르, 사우디아라비아, 가나 그리고 나머지는 아시아와 남미, 북중미와 오세아니아의 대륙간 플레이오프 승자가 합류하게 됩니다.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 대회 본선 조추첨 참석을 위해서 도하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온종일 본선에서 대표팀이 이용할 숙소와 훈련장 후보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편 이 북미 지역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대회 조직위 관계자들의 환영 속에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조추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랍에미리트전을 마치고 몇 시간 뒤 곧바로 도하로 이동했습니다. Aren't you tired? A little bit. Normal. Sleep few hours.
I cannot hide that I am a little bit disappointed. How we did the things yesterday was not so good. 도하에 도착하자마자 벤투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오후 2시부터 후보지 4곳을 돌아보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베이스 캠프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숙소의 일조량과 그라운드 상태 등 벤투 감독의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A picture because we have in Paju. Okay, and we will Check and make the same. So imagine that we are going to training here, and then after 20 minutes we want to go to the other side. So 5 minutes before or something like that, watering the other one. 숙소와 훈련장 4곳을 오가는 사이 5시간이 흘러 뉘엿뉘엿 해가 기울었습니다. 조추첨에 앞서 월드컵 공인구가 공개됐는데 축구스타 메시와 함께 손흥민도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도하 시내를 수놓은 본선 진출국의 국기가 점점 늘어가면서 월드컵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본선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벤투호가 8개월 뒤 이곳에서 최고의 성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도하에서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전반 17분 만에 먼저 포문을 연 건 멕시코였는데요. 우리엘 안투나의 선제골. 전반 막판 멕시코는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황희찬의 울버햄프턴 동료죠. 라울 히메네스가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월드컵 단골 손님 멕시코는 캐나다에 이어 조 2위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코스타리카에 연속골을 내주고 최종전에서 2대0으로 졌지만 3위로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이제 32개국이 함께하죠. 현재까지 29개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딱 3장의 티켓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3장의 티켓 주인공은 6월에 열릴 대륙간 플레이오프,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확정이 됩니다. 이 중 2장은 대륙간 플레이오프 승자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간의 경기의 승자. 코스타리카 어제 미국을 2대0으로 꺾었는데도 플레이오프까지 갔죠. 더 많은 점수 차로 미국을 꺾었어야 본선 진출이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플레이오프, 아랍에미레이트와 호주. 아랍에미레이트는 한국 대표팀을 꺾으면서 플레이오프에 합류하게 됐죠. 아시아 플레이오프, 아랍에미레이트와 호주 승자와 남미 예선 5위 페루 간의 경기 승자가 카타르행 막차를 타게 됩니다. (2022년 3월 3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